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SAP FI 학습법, filab.com 글 3편을 가지고 좀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심자부터 전문가까지 각 단계별로 꼭 필요한 전략들, 또 숨겨진 팁 같은 것들을 좀 뽑아내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SAP 여정에 좀 든든한 내비게이션이 되어드리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이 단순히 기능 나열 이런 걸 넘어서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좋은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통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의 현재 경험 수준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처음 SAP FI 이걸 딱 만났을 때요. 혼자 파고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스터디 그룹이 나을까요? 자료에서는 특히 초심자한테 그룹 스터디를 좀 권하던데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룹 스터디가 단기간에 SAP를 이렇게 좀 경험하고 그 막연함을 해소하는 데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여러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배우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확실히 그렇겠네요. 근데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 자료에서도 지적하는데 자칫하면 주제가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시장 동향이나 반가 같은 좀 자극적인 이야기로 흐르기 쉽다는 거죠. 연봉이나 이직 이런 쪽으로요? 네, 맞아요. 그래서 리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제대로 방향을 못 잡으면 그 귀한 초기 학습 시간을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독학, 혼자 공부하는 건 언제 필요한 건가요? 어느 정도 SAP 사용법을 익힌 후에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특정 주제를 깊이 파고들면서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고 또 다양한 활용법을 고민하는 과정. 여기서 핵심 역량이 길러지는 거죠. 아하. 하지만 처음부터 독학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개념을 익힐 위험도 크고 또 SAP 사용 환경, 예를 들면 IDS 서버 같은 건 꼭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요. 네, 학습 주제 순서도 좀 궁금한데요. 그냥 처음부터 쭉 훑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하는 게 나을까요? 자료에서는 그 두 가지 접근법을 다 제시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씩 하는 방식은 기본기가 탄탄해지겠죠? 근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좀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슈별 주요 주제 접근법, 이건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먼저 익히니까 빠르게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자칫 아는 것만 안다고 착각하는 그 더닝크루거 효과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그 함정이 있군요. 네, 그래서 핵심은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활용하면서 FI 연구소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걸 꾸준히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 이걸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마인드셋도 강조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학습 목표를 그냥 SAP 전문가 되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기술 배워서 내년에 멋진 여행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목표랑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요? 네.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성장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을 세우는 거죠. 이런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학습 과정의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이걸 이겨낼 힘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실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하는 핵심 T코드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은 역시 전표 처리 FB01이겠죠? 그렇습니다. FB01, 전표 생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화면의 모든 필드와 버튼, 이걸 다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으라고 하죠. 특히 컴퍼니 코드, 포스팅 데이트, PTKY, 전기키, 어카운트 같은 필수 필드는 완벽하게 숙지해야 하고요. 네. 필드 위에서 F1키 눌러서 SAP 설명 확인하는 습관, 이것도 좋은 팁이라고 하고요. 전표를 잘못 입력했을 때는요. FB08하고 FBRA가 나오던데요. 네, FB08은 전표를 취소, 그러니까 역분계하는 T코드죠. 이때 역분계 사유하고 마이너스 전기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고요. 아하. 근데 만약에 이미 반제된 전표, 그러니까 대금 지급 같은 게 끝난 전표를 취소해야 한다면 그때는 FBRA로 먼저 그 반제 정보를 리셋해야 해요. 리셋을 먼저?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반제, 즉 미결 항목을 정리하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게 된다고 설명해요.
이 반제라는 건 FB05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FB05는 여러 미결 전표랑 정산 전표를 연결해서 이걸 딱 정리하는 반제 작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T코드거든요. 다양한 오픈 아이템을 선택해서 두 가지 반제 방식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입력된 전표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FB03, FBL1N, FB3N, FB5N 이런 것들이요. 네, FB03은 개별 전표 조회고요. FBN 시리즈는 각각 구매처 1N, GL 계정 3N, 고객 5N별로 라인 아이템을 조회하는 T코드들이죠. 특히 FBNN에서는 그 동적 선택, 신호등 아이콘이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을 잘 활용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정말 정밀하게 뽑아낼 수 있다고 해요. 오, 꿀팁인데요? 네. 그래서 이 T코드들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전표 처리 흐름도 있잖아요. 생성, 수정, 반제, 조회. 이 흐름이랑 연결해서 이해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험이 한 5년 이상 쌓인 분들, 이제 6년 차 이상 전문가로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이 단계부터는 SAP 기능 자체보다는 회계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고민, 이게 정말 중요해진다고 말해요. 특히 확장 프로세스, CBO나 개발 방법론 같은 지식도 쌓아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회계 업무 이해인데요.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자기가 경험한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페이지 정도로 직접 문서로 정리해보라는 거예요. 아, 직접 문서를요? 네. 그러면서 이 프로세스가 회사에 주는 이득은 뭐지? 핵심 기술은 뭘까? 이런 걸 스스로 정의해보는 거죠. 이걸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써보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심지어 개인의 일상적인 소비를 회계 분교로 표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재밌네요. 나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슈 분석 능력이에요. IFRS나 내부 회계 감사 같은 시장 이슈가 현재 내가 하는 업무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리스크랑 개선 방안을 학습해야 한다는 거죠. 아,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분석까지. 네. 그리고 이 내용을 아까 만든 그 나만의 교과서에 계속 업데이트하라고 해요. 중요한 건 그 이슈 때문에 기존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이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능력도 강조되네요? 네. 아무리 좋은 프로세스를 설계해도 고객, 그러니까 재무팀이랑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준비된 지식을 바탕으로 회의에서 딱 핵심을 짚어주고 명확한 계획안 제시하고 필요하면 개발 공수 산정까지 할 수 있는 전문가. 이런 사람을 고객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SAP FI 학습 여정을 단계별로 쭉 짚어봤습니다. 그룹 스터디와 독학의 조화부터 시작해서 핵심 T코드 숙달, 그리고 전문가로서 프로세스 이해와 소통 능력 강화까지 여러분이 현재 계신 위치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들을 좀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SAP 시스템을 마스터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시스템 사용자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SAP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걸 넘어서 그 회계 처리의 왜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